예, 지금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는 8개의 보가 들어섰죠. 그런데 그 낙동강의 바닥이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궁창이란 표현까지 전부 어민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수자원공사는 갈수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곧 비가 많이 오면 괜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우선 어민 한 분의 얘기부터 직접 들어보죠. 정선호 씨가 연결돼 있습니다.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낙동강에서 고기 잡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5년. 근데 요즘 상황이 어떻길래 시궁창이란 표현까지 쓰셨어요? 우리가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예? 그 다음에 통발을 놓고 고기를 잡습니다만은, 예. 그 강바닥에 그 흙이라든지 이런 게 딸려옵니다. 그걸 보면은 완전 시커멓게 다 썩은 바닥이에요. 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4대강 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고기가 잡히긴 잡혀요? 지금 올해 같은 입장에서는 완전히 고기가 막 없다고 이 정도로 표현까지 나올 그런 지금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기가 없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 낙동강에서 서식하는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잡는 고기 어종이 예? 잉어, 붕어, 메기, 장어 이런 종류인데 원래는 그런 그 부분들이 땅이 그 전 강바닥이 그렇다 보니까 예. 그 제대로 이 서식도 못하고 그다음에 외래 어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베스니 이런 것들. 예. 우리 기록하는 외래 어종. 예. 이놈들이 또 우리 그 국산 이 토종 고기들을 다 그 씨를 말라요. 그러면 예전에 네. 잡던 양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나 줄은 겁니까? 지금 뭐 한 5% 정도 바닥으로 늘졌어요. 예전을 100으로 치면 지금 5% 정도 잡힌다? 정도만 잡을 수가 있고. 세상에. 그건 뭐 그때 잡는다 할 수도 없죠. 작업을 하고 돌았으면은 예. 한숨만 나오고 배 기름만 빼고 예. 고기는 올라오는 것이 없고 그리고 쓰지 못하는 외래 어종들만 올라오니까 예. 우리 어민들이 지금 한숨만 짓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넋을 잃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근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이 갈수기라서 일시적으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일시적인 현상은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시사철 다 똑같습니다.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그렇게 허탕치고 오고 뭐 잡으면 죽은 물고기만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면은 다들 모이면 무슨 얘기들 하세요? 심경이 어떠세요? 지금, 예. 우리가 그 삶의 터전이 이 강 아닙니까? 한마디로 고기를 잡아 팔아서 어느 정도 유지하던 부분들이 지금 전혀 그게 안 됩니다. 그러고 지금 낙동강에 지금 뭐가 있나 하면은 예. 물고기에 지금 그 잉어, 붕어의 그 기생충이 또 물이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 생겼고. 그나마 잡혀도 기생충에 또 오염되기도 하고. 다음은 그 한두 마리 잡는 붕어도 팔아볼 데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군요. 우리 그 어민들은 지금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우리 정부의 그 원망감 완전 폭발할 이런 지금 상황에 다들 놓여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도 고기 잡으러 나가긴 나가세요? 지금 현재는 한 4, 5일씩 안 나가면 나가봐야 똑같기 때문에. 나가봐야 똑같아서.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네. 예, 낙동강에서 어업을 하고 계신 어민 한 분의 얘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어민들의 체감, 그러니까 느낌은 지금 이렇다는 건데 실제로 객관적인 조사를 한 결과는 어떨까요? 지난 주말에 낙동강 현장 조사를 한 분이세요. 대한하천학회 총무이사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현장 조사를 벌이셨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낙동강 상황 어떻던가요? 지금 뭐 날이 따뜻하니까 강 표면에 이제 녹조 알갱이가 옹골옹골 이제 피어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표면은 녹조. 예. 그래서 참 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암담하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그 하천 생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 하천 바닥의 재질 상태라든지 물 속에 있는 산소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깊이별로 조사해보자 이런 얘기가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좀 얘기가 됐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보죠. 그 낙동강 바닥을 아까 앞에 어민분은 이렇게 바닥을 떠올리면 뭐 시커먼 흙이 나온다, 다 썩은 흙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 이게 보통 우리가 오니토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니토.
예, 오니토가 낙동강 바닥에 깔려가지고 바닥이 거의 썩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오니토가 썩는다라는 것은 뭐 갯벌도 오니토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갯벌하고 오니토하고라는 거는 갯벌은 산소가 공급되고 해서 거기에서 저수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갯지렁이라든지 조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이 갯벌입니다. 갯벌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생물도 물론 뭐 세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저수 생물 같은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생물들은 어떠한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돼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닥은 그렇고요. 또 무슨 수온 차이도 그렇게 났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수온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에 의해 가지고 물은 밀도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차가운 게 아래쪽으로 가지만은 흐르는 물에서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습기기 때문에. 일단 낙동강 물 온도 조사해 보니까 수온 조사해 보니까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던가요? 지금 작게 나는 곳은 5도, 많이 5도. 나는 곳은 거의 10도 가까이 납니다. 아니 같은 지점에서 아래하고 위 차이가 10도가 난다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아래쪽은 차가운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이제 계속 쌓이게 되고 위쪽은 또 온도가 이제 올라가니 위는 햇빛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되는 거고 아래쪽은 차가운 물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수온 차이가 나도 물고기들이 살기 어려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물고기들도 온도차가 10도가 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온도차거든요. 우리도 보통 이 호수나 이런 하천이나 이런 데 가서 수영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위에 물하고 아래 물하고 한 2도 정도 차이 나도 금방 느끼거든요. 그러네요. 물 온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그 성층이 된다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공기가 아래쪽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메커니즘이 된다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수온 차이가 나버리면 이제 이른바 이걸 성층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산소가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라는 것이 물속에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위에 대기하고 연결된 지점에서 섞여서 아래쪽으로 그 물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주지를 못하니까 산소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물고기들이 거기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어민도 그렇고 조사단도 그렇고. 그런데 수자원공사 입장은 다릅니다. 지금이 갈수기여서 그렇다. 갈수기에 이런 문제는 흔하게 나타나는 거고 이제 곧 홍수기 물이 많아지면 비도 많이 오고 물 많아지면은 그때는 물의 흐름이 좋아져서 이 문제 다 해결될 거다 이건데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게 홍수기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홍수기 또는 풍수기라고 하는 시간은 꽤 깁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구조를 이렇게 성층 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의 물이 흐르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렇게 흐를 수 있는 기간이 불과 제가 볼 때는 1, 2주 길어봤자 3주 정도 1년에. 우리가 이제 장마철이라고 하는 그때가 한 2, 3주 되니까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성층화 상태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오니토 이야기했는데 오니토를 그래브라는 이런 탑 비슷한 걸로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퍼내게 되는데요. 그게 깊이가 한 20cm에서 30cm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조사를 해보고 올해도 조사를 해봤는데, 아주 얕은 곳은 한 5cm에서 10cm 정도 오니토가 쌓여 있습니다. 그 아래는 깨끗한 모래가 보이고요. 교수님,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은 뭘까? 요걸 좀 잠깐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됩니까? 살리려면. 지금 현재는 수문 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문을 열어라. 지금 이게 4대강 보를 세운 것 때문에 물들이 못 흘러서 이런 거니까 일단 수문 열어라. 그렇습니다. 수문을 지금 안 여는 이유는 뭡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수문을 안 여는 그 이유를 이번에 저희가 조사하고 난 뒤에 수장공사가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거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변의 지하수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어도를 가동을 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취수, 그러니까 취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강에는 취수 시설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수문을 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로 인한 피해보다 근데 이대로 강을 뒀을 때 피해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서 지금 수문 열어라 주문하시는 거군요. 피해가 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 실제로 영향이 거의 없을 정도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의 지하수위 변동은 거의 영향이 없을 거고요. 어도에 작동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도 작동은 지금 보와 사이에 물속에서 생물들이 어류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다음에 교수님. 하나 더 중요합니다. 지수시설은 지수시설을 좀 낮추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내리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성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인제대학교 백재현 교수까지 만났습니다.